네, 7월 14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평소보다 30분 먼저 출발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분들께서 너무너무 많이 바쁘세요. 그래서 오늘 30분 더 일찍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모셨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괜히 당기게 해드려서 송구합니다. 아닙니다. 제 일적 때문에. 아닙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일찍 또 시작을 하면 네. 시청자분들께서 더 일찍 모이시니까 저희들은 더 좋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 네. 오늘만 하더라도 4명의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그에 앞서서 대통령실에서 지난 주말에 특사 파견 단을 결정해서 쭉쭉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보니까 뭐 유럽 연합을 시작으로 해서 4개국계 특사단을 파견하시는데요. 외통위에서도 관심 갖고 좀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죠. 사실 뭐 특사를 가는 것 자체가 그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그 나라하고의 가장 큰 외교 이벤트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스케줄대로 편하게 뭐 한 명씩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각국하고 조율해서 최종 확정되는 날짜에 이제 특사단이 떠나고 있는 건데 뭐 주요국이라고 해서 먼저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각국의 상황 어쨌든 간에 가서 정상급을 예방해서 대통령의 진서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스케줄이라는 게 저 비행기 내렸어요 하면 나머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정들 맞추고 있고 주요국도 아마 곧 일정들 맞춰지는 대로 특사도 확정돼서 떠날 겁니다. 네. 예. 지난주에 사실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미국 특사를 맡게 됐다라고 해서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또 제외되었다라는 보도가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과거 같으면 뭐 미국, 중국 뭐 이렇게 주요 국가 중심으로 특사단을 먼저 파견했는데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격식이 이런 게 좀 파괴되는 건가? 새로운 외교 툴이 생기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워낙 지금 사강에 각자의 스케줄이 굉장히 바쁜 때예요. 직전에 또 전쟁도 있었고 전쟁을 치르고 있기도 하고 또 전쟁이 휴전 국면에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 국제관계가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뭐 나라의 중요도를 우선순위로 하는 건 아니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특사와 관련해서는 저도 보도를 받고 또 후보군으로 오르내린다는 얘기는 저도 이제 결에 듣지만 이게 또 정말 외교적인 문제는 그 정부에게도 명단을 보내서 이제 적절한 수준의 합의를 합니다. 네. 사람의 소위 뭐 시쳇말로 하면 급수 그렇게 해서 얼마나 우리나라에 무게감을 두는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대국도 그럴싸한 특사에 대한 이제 희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뭐 상대국과의 조율 또는 기존의 후보군으로 오르내리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픽스가 됐는지조차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전 지금 나온 소식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드릴 수는 없지만 조율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만 알고 있고요. 저는 가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양쪽 정당, 거대 양당 두 군데에서 모두 비대위원을 했어요. 한국 정치사에서 그분이 차지한 어떤 포지셔닝 자체는 또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실용 외교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가 사람을 기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폭넓고 또 미국과 상대함에 있어서도 특정 경향성에 매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또 인물이기도 하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네. 그런 뉴스가 보도됐을 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셨겠다 생각은 했는데 뭐 확정이 되기 전이니까 저도 어떤 얘기든 드릴 수가 없네요. 네. 오늘 뭐 우상호 정무수석도 우리가 발표한 것이 아니라 기자들이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맞더라도 그 중에는 아닌 것도 있었을 테고 또 맞더라도 아니더라도 밝힐 수 없는 건 결국 그냥 우리끼리의 비밀이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에서 또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렇군요. 지난주에 그 한 국회의원이 대통령께 텔레그램 보내는 사진이 좀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내용에 보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미국 특사에 대한 어떤 비판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당의 반대로 김종인 위원장이 배제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글쎄요. 네. 저는 어떤 부분이든 간에 특사 부분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몇몇 국가에 있어서는 나만한 사람 없고 정말 예. 내가 추천을 한다면 이런 분이면 좋겠다라고 염두하는 사람이 없지 않지만 지금 뭐 대사나 장관을 선임하는 게 아니라 특사라는 것은 대통령의 의중을 실어서 가장 많이 소통된 내용들을 적기에 적시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대 국가의 관계도 고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당보다도 네. 저는 대통령의 판단, 특사라는 건 대통령의 특사거든요. 네. 전적으로 존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만약 그런 문자를 어떤 분이 보내주셨다면 그건 부적절했죠. 네. 네,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 한반도 이제 평화 문제가 제일 중요한 외교의 화두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전 세계 뭐 유럽, 영국, 프랑스 또 미국, 중국도 중요하지만 마침내 대북 특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네. 하거든요. 뭐 이제 저희가 잠시 후에 무인기 문제도 좀 다루겠지만 요원하죠 지금은. 뭐 정부가 출범했다고 해서 이제 외교관계 첫 세팅을 위해 보내는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자로서의 대북 특사는 이때까지 뭐 있었던 적은 없는 거고 다만 어떤 모멘트에서 필요하다면은 가능하겠는데 아시다시피 얼어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얼겠냐 싶을 정도로 얼어있던 상황이에요.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다만 우리가 조금 희망을 걸어보는 것은 최근에 조금씩 어쨌든 대북 전단 문제가 중지되는 가운데 상호 간의 비방이 결국은 서로가 뭐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고 있기도 하고 또 북미 관계 역시도 그렇게 핵 개발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도 절대로 트럼프를 극단적으로 비난하는 발언이 북으로부터 안 나옵니다. 트럼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언제나 여지가 있는 여러 가지 국면들이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대북 특사, 뭐 특사가 아니더라도 뭐 어떤 방식의 네. 뭐 이벤트, 진전 모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만 차근차근 신뢰 회복부터 시작해야죠. 너무 망가뜨려 놨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대북 특사 한번 가시죠. 네. 모두들 정치인들 중에 모두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저는 나중에 평양에 선출직 시장 꼭 해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실 만큼 네. 아무리 지금 통일이 지금 시대의 담론이나 얘기하지만 여전히 갈라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가 한반도 역사에서 비춰보면 그곳에서 다시 뭔가를 이루기 위한 어떤 역할은 다 하고 싶지만 대북 특사는 그래도 조금 더 역할을 하신 분들, 멋진 분들이 제 머릿속에도 막 떠오르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아니, 주말에도 사실은 그 금강산하고 울주의 암각화하고 네. 두 개가 이제 세계유산이 남북이 공동으로 된 것은 또 이번이 처음이라는 뉴스 보도도 네. 나오고 있던데 하여간 이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또 금강산 관광도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진행이 됐었죠. 그랬다가 다시 또 20년 만에 또 관계가 얼어붙고 있어서 이재명 정부에서 남북 관계가 조금 다시 또 훈풍이 불면 좋겠다 이런 네. 그래야 또 한반도의 어떤 경제 뭐랄까 남북 경협을 통한 경제 활성화도 더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제가 두리뭉실하게 얘기했지만 네. 절대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정부는 오늘 하루도 뭐 각 부처나 역할을 맡은 분들을 통해서 그 신뢰 회복을 위한 하나하나의 조치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이제 루틴하게 돌아가는 일부터 시작해서 어떤 계획이나 플랜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회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네.